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김진수의 저택은 조선 후기 양반가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사랑채와 안채 사이로는 정갈한 마당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자아냈죠. 50대 초반의 김진수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도 김진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20여 년 동안 부인과 함께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 두 사람 사이에는 형식적인 예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정은 오래전에 식어버렸고 이제는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수야, 차가 식었구나. 정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예의는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씨 부인 역시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양반가의 부인으로서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묶여 있었죠. 그때 은희가 차를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녀는 하녀의 신분이었지만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모습이 어디서든 시선을 끌었죠. 은희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주인마님의 외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김진수 앞에 차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묘한 전율이 흘렀죠. 김진수는 은희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고 은희 역시 주인의 시선에 담긴 온기를 감지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온기를 감지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남편이 은희에게 평소보다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날 밤 김진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은희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린 첫 비와 같았죠. 그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면서도 동시에 달콤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김진수는 은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들었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말이다. 사실 그의 눈은 멀쩡했지만 은희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숨기기 위한 핑계였죠. 은희는 주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히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김진수는 은희의 목소리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은희가 읽어주는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시의 내용보다도
은희의 목소리 자체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죠. 박노인은 대문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이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진수는 은희를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어달라는 핑계였지만 점차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냈죠. 정원의 꽃이 시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떠냐? 혹은 차의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거라.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김진수 자신도 이런 핑계들이 얼마나 어색한지 알고 있었지만 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은희는 주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잊을 수는 없었죠. 그녀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녀로서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김진수는 은희에게 달빛 아래서 시 한 수를 읽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면서 김진수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는 은희의 모습은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그녀가 읽어주는 시는 평소보다 더욱 애절하게 들렸죠. 은희야. 김진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얘야 정도로만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이었어요. 은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김진수의 눈빛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은희는 그것을 읽어냈어요. 주인마님.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양반과 하녀 사이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마음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톤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창문 너머로 사랑채를 바라봤고 달빛 아래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정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죠.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제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김진수는 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성실히 일해 주어서 고맙다. 이것은 작은 마음이니 받아다오. 그것은 아름다운 비녀였어요.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은으로 만든 것으로 일반 하녀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김진수는 강요하다시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은희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비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감정이 어디로 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녀인 자신과 양반인 주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박노인은 김진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마님, 요즘 부인마님의 기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진수는 박노인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은희에게 빠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진수와 은희는 정원의 연못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빛이 물결치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대화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진수는 용기를 내어 은희의 손을 살짝 잡았고 은희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은희야, 나는 김진수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던 순간 멀리서 정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놓고 거리를 벌렸어요. 정씨 부인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냈던 것이었고 이제 남편과 은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은희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은희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은희가 남편 앞에서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남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마침내 은희를 불러들였습니다. 은희야, 이리 와서 앉거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내가 요즘 주인마님과 자주 만나고 있다던데. 정씨 부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저 주인마님께서 부르셔서.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뿐이냐? 선물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정씨 부인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고 은희는 머리카락에 꽂힌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말문이 막혔어요. 부인마님, 저는 정말. 은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씨 부인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하녀이고 주인마님은 양반이시다. 분수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정씨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녀 역시 신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지만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씨 부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라난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김진수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가 물었지만 정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안채에 드리워진 긴장감을 느낀 김진수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당신이 하녀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를 줄 아십니까?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김진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인의 추궁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부인, 그게 무슨... 김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저의 마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진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은희에 대한 사랑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부인에 대한 의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은희를 내보내겠소. 은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김진수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주인마님이 자신을 버린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은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김진수는 끝내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하인의 입장으로는 주인의 일에 개입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김진수의 집을 떠났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김진수는 사랑채에서 은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떠난 후 김진수의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을 돌봤고 하인들도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생기가 함께 빠져나간 것 같았죠. 하인들도 주인마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감히 입에 올릴 수는 없었어요. 김진수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읽어주던 시가 귓가에 맴돌았죠. 때로는
은희의 환상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그녀가 여전히 차를 들고 사랑채로 향해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주인마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진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박노인, 내가 잘못한 것이냐?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마님, 마음이란 것이 어찌 사람의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도리를 생각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마님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죄가 아니니까요. 박노인은 주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정씨 부인도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은희를 내쫓긴 했지만 그것으로 남편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더욱 멀어져만 갔고 그녀 자신도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신다면 은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김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은희를 다시 부르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김진수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갔고 기침도 자주 했어요. 의원을 불러봤지만 특별한 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던 거죠. 상사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은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 은희는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초가집에서 바느질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밤마다 김진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비녀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 비녀를 볼 때마다 김진수와 함께했던 달콤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박노인이 급히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주인마님께서 위독하시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노인 어른, 제가 어떻게... 은희는 망설였지만 박노인의 간절한 부탁에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진수의 집 근처까지 와서 멀리서나마 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은희는 저택 담장 너머로 사랑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야위어버린 김진수가 누워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당당했던 주인마님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진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담장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가까이 가서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김진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은희 였다고 박노인이 전했어요. 정씨 부인은 남편의 임종을 지키며 비로소 그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정씨 부인은 은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은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은희야. 내가 너무 완고했구나. 당신들의 진심을 몰라봤다. 정씨 부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사랑이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은희는 정씨 부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마님, 일어나십시오. 저도 제 분수를 잊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그들은 모두 김진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미움과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는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희는 여전히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김진수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때때로 그가 선물했던 비녀를 만지며 그를 그리워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한 사람만을 사랑한 여인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전해졌어요. 정씨 부인도 홀로 남은 저택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가끔 은희를 찾아가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박노인은 여전히 김진수의 집에서 살며 주인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아픈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이 그가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진수와 은희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아픈 것인지를, 그리고 때로는 사랑보다 더 큰 것들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결국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지만 현실의 벽은 때로 그 사랑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는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